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교의 젊은 시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시청자분들과 한 주를 시작하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늘은 참 귀한 손님을 모셨고요. 특히 이제 선거가 이제 대략 일주일가량 남았는데 정말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선거를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이처럼 참 처참한 선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양 당의, 이 두 당의 대표,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지금 두세 건이 뭐 기소돼서 선거 직전까지도 재판받고 있고요. 다른 한 분은 이미 2심에서 실형 2년형을 확정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 총선은 그냥 민주당 vs 국민의힘 이런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법 리스크, 이런 부패 정치인들과의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의 한동훈 위원장과의 여러 가지 이런 구도로서 재미나게 해석해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이제 일주일가량 남은 이번 총선 저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분들과 제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힘을 단단히 쥐어진다면 전 이번 총선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선거는 흥이 나야 되고 그리고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저와 여기 계시는 아시아투데이, 아토TV 시청자분들과 끝내 웃을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런 이제 또 예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면 아시아투데이 지면으로 한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런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정말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아시아투데이에서는요, 결국 이 의료 대란은 선거의 당락과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이고요. 현재 이런 한계가 도달한 이런 의대 교수 분들께서는 지금 진료를 축소하고 특히 정말로 안타까운 뉴스죠. 심정지 33개월의 여아가 결국에 이런 진료를 받지 못하고 5곳의 병원을 돌다가 끝내 사망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 이런 평행선에서 지금은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피로감을 느끼고 또 이런 피로감이 결국에는 모두 대통령 당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편이다, 정부 편이다 이렇게 편을 갈라져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강대강 구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 편에서 이번 참 이런 대란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례적으로 참 이런 의대 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대략 한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남이 써줘서 그걸 이제 대신 읽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 본인이 이런 본인의 생각을 읽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인상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요, 그 2,000명의 수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시작이자 끝이었는데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저 2,000명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입장을 함께 내므로써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정부에서 또한 이제 이런 의협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의협과 의사분들께서도 조금은 이런 강대강 구조가 아닌 조금은 이제 팔을 벌려서 포용하는 자세로 전지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번 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받는 거다. 이런 점을 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아시아투데이는요, 총선을 앞두고 당정 간 해법이 엇갈려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원칙 고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라는 이런 일면을 담았지만
결국 오늘 이런 아시아투데이의 이런 보도에 정부가 반응을 했고, 그리고 나온 대답은 대화가 열려 있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전 다시 한번 이런 의대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당정과 그리고 이런 의협이 함께 협의를 하는 길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오늘 아시아투데이 칼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에 자주 나와주시는 김희석 실장님의 칼럼입니다. 최근 국회의원 후보들의 여러 종류의 내로남불 조직 막말들을 접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읽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내뱉은 막말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종군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증거도 없이 사자 명예훼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손꼽히는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차마 말하기도 거북한 이런 발언을 내뱉은 것이죠.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막말 논란인 사람에게 민주당은 공천을 줬다니 더더욱이 말문이 막힐 뿐이다. 여기에 비하면 최민희 후보의 인종차별 이런 발언은 애교로 보일 지경이다. 이런 상식이하의 막말을 내뱉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는 점에서 이거 공관위는 뭐했냐 이런 비판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참으로 의심이 되는 까닭은 어떻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특히 조국 혁신당, 조국 당 대표는 200석 이상을 얻어서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만큼 민주당이 지금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내로남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후보들 잠시 뒤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런 제도적 결함과 함께 우리를 대표하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이 대한민국의 자유, 번영을 해치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결국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심판에서 걸러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칼럼, 비판글을 쓰셨습니다. 저희 아투TV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번 총선에 나온 민주당 후보자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 행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될 것이고 저쪽에서는 탄핵이라는 제도를 가져오지만 탄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선거로 당선된 후보의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는 헌법에 있는 조항이지만 때로는 반헌법적인 조항이라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제도죠. 이 탄핵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쓰라고 넣어놓은 조항이 아닙니다. 일종의 견제 장치이긴 하지만 실제로 쓰라는 게 아닌데 그걸 지금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대응 방법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잠시 화면 전환 시간과 함께 오늘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예, 오늘 예고드린 대로 참 오늘 초대 손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뵐 때만 하더라도 이제 위원님이었는데 그때 여의도 연구원 기획위원이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네티즌들께서 저한테 이준우 보좌관 뭐 네.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제 대표 경력은 보좌관이긴 해요. 예, 보좌관으로 한 맞습니다. 18년, 20년 가까이 일했으니까 예. 최근에는 여의도 연구원 기획위원을 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국민의 미래에서 대변인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참 저는 제가 사실 당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네. 이번 인사를 보고서 아, 그렇지. 이거지. 다시 한번 정말 참 큰 일을 맡으셨습니다. 예. 요즘 논평 엄청 쏟아내시던데요. 예, 논평 하루에 한 3개, 4개씩 쓰고요. 제가 직접 논평 하는 것도 있어요. 하는 것들은 하루에 한 2개 정도 하는 것 같고, 예. 이제 그 다른 분들 논평 쓴 거를 제가 이제 교정이나 이제 좀 해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논평이라는 게 그 네. 일관성, 그러니까 예. 당의 입장이 일관되게 쭉 가야 되는 거, 네. 그거 하나, 그리고 퀄리티도 하나. 그러니까 퀄리티가 또 들쑥날쑥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제가 같이 보면서 저도 논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전에 이제 조국 저격수 네. 그 당시에 참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딱 보이잖아요. 사건 보면 네. 이번에 이제 뭐 막말 논란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슈들이 뭐 부동산 이슈도 터지고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요. 이제 딱 보시면 그 감각이 또 다시 예전에 그 감각이 좀 살아나십니까? 아니 이번에 민주당에서 너무 참 기상천외한 위선과 불법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그분들이 대응하는 걸 봐요. 범죄의 불법의 종류도 보지만 네. 그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도 제가 봐요. 예. 그런데 그 대응이 되게 그 조국 그 대표한테서 네. 뭐 하사받은 것처럼 사사받은 것처럼 너무 똑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예. 양문석 후보가 네. 자기 딸, 그러니까 가족의 대출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을 예. 했었는데요. 예. 이거는 조국이 작년에 했던 말입니다. 저기 딱 올려주셨네요. 예. 네, 맞아요. 예. 작년에 조국 대표가 한 출판 토크 콘서트예요. 네. 자기 아마 딸과 같이 갔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 딸 때문에 입학 피해 본 사람 피해자가 없다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왜 피해자 없습니까? 당연히 조민이 들어가면 당연하죠. 합격을 했으면 누군가가 불합격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네. 조민 때문에 불합격했다. 그래서 의사가 못 됐다. 예. 그래서 다른 의대 갈 수도 있지만 네. 그 사람 어쨌든 인생은 1년의 갭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전혀 다른 직업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양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양문수 후보도 자기 딸을 내세워서 사기 대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참 교묘한데 이걸 편법이라 그래요. 자기는. 예. 근데 편법이 아니라 엄연히 불법이고 사기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심사 네. 할 때 낸 서류 자체가 허위였거든요. 네.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사업을 그렇죠.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누가 피해를 보냐면은 첫 번째는요. 그 새마을 금고가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새마을금 대출 심사를 하거든요. 예.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금융기관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가 누구냐면 이 허위 서류 때문에 이게 사업 자금을 빌리지 못한 예. 대출 순위에서 밀린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세 사업자들이 피해자인 거예요. 네. 벌써 피해자 2명이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 피해자 또 있습니다. 예. 양문석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 담보 대출 이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예.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집값이 막 오르니까는 네. 대출을 규제해서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아주 단순한 이제 주장이 논리로 폈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대출을 했잖아요. 처음에 대부업에서 밀렸죠. 맨 처음에 대보험, 그 사금융에서. 예, 그게 20% 엄청 고금리 대출인데 나는 거기에 뭔가 어둠에 그 무슨 진짜 비밀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그게 찾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한 6개월인가 버티다가 나중에 그거를 20% 이자가 얼마나 셉니까? 뭐 1,000만 원 정도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거를 못 버티니까 자기 딸을 이제 사업자 대금으로 빌려서 그 갚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이제 자기 딸 용돈 주고 유학도 보내고 나머지 생활비 썼겠죠. 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양문석 후보가 방송에서 말한 대출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을 믿고 대출 안 받은 국민들이 되게 많아요. 아 대출 못 받는구나. 네. 금융기관에서 규제를 했구나라고 해서 그 집을 안 샀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불과 4년 사이에 네. 양문석이 산 집은 후보가 산 집은 시세 차익이 12억이 됐습니다.
그 30억에 사서 42억인가 됐어요. 네. 12억을 벌었고요. 네. 그때 대출 안 해서 집을 안 산 서민들은요, 상대적으로 벼락 거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기관, 네. 그리고 누군가 영세 사업자, 그리고 국민들, 이 피해자가 벌써 세 명이나 되는데, 피해자가 없다는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그 뻔뻔함에 너무 저는, 예.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변인님께서 원래 좀 은퇴를 하시는 게 사회가 깨끗해졌다는 증거인데 그렇죠. 지금 일이 넘치셔가지고 지금 그렇죠. 하루 종일 좀 바쁘시죠. 아, 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아 오늘 논평을 뭘 쓰지? 쓸 게 없네. 그렇죠. 공격할 게 없네. 정말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9시에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자 아이템을 가져와요. 그래서 네. 논평 낼게 뭐 할 거냐 이게 있는데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논평 낼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자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가면 그 언론에서 못 받는다. 네. 그래서 순서를 잡아서 이거 어떤 건 포기하고 어떤 건 하고 이제 이런 논평을 회의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황당하게도 민주당에서 너무 이제 황당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 불법과 그다음에 파렴치한 것들을 많이 보여줘서 저희들 너무 바쁩니다 요즘에. 아까 저도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매일 하는데 네. 1시간 동안 이제 방송을 하면은 제가 이제 양문석을 일단 잡고 조국 하다가 제가 어저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영훈 이슈가 이게 또 제기가 있었죠. 됐는데 예. 뭐 딸을 뭐 채용을 했니 마니 뭐 이런 네. 이슈가 있는데 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했죠. 넣을까 말까 하다가 한 10초를 언급하고 넘어갔거든요. 공룡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공룡 후보가 네. 이제 아들 문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들한테 군에 있는 아들한테 예. 군대 복무 중인 아들한테 집을 네. 증여를 했죠. 그리고 그 증여도 했으니까 증여세를 내죠. 예. 그 증여세도 또 자기 돈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빌려서 냈으니까 증여세를 내고 그 증여세 또 증여 또 붙는 거예요. 아. 그렇게 증여를 세금까지 내면서 예. 아들한테 네. 일반 청년들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이제 집을 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30억이 넘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대 갔다 왔으니까 24살, 5살 됐을 건데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오니까 자기가 30억 자산 거예요. 이 청년들이 여기서 뭐 어떤 좌절감과 박탈감을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엄청난 위선이고 위장이죠. 거기다 또 나왔죠. 그 딸, 네. 공연 후보의 딸이 네. 또 현대자동차 그 계열사에 네.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에 뭔가 특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모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네. 알아서 잘 뽑아주지 않았겠느냐 의혹도 있고 실제로 거기서 뭔가 혜택이 있다는 증언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상황이. 그래서 채용 비리 의혹도 지금 있고 네. 그러니까 아들은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고 딸은 모든 청년들이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봐서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네. 아빠가 금수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취업을 한 그런 의혹까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참 이러니까 지금 2030에서 사실 이제 원래 청년 세대가 이제 그동안 이제 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네. 성향이었는데 이번 총선은 희한하게요. 2030이 지금 약간 동률까지 왔고 그리고 아직까지 결론 못 내렸다가 지금 상당히 뭐 20, 30%가 나와요. 저는 그게 원래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청년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박탈감도 느끼고 그쵸. 내로남불도 느끼고 도저히 이거 뽑지 못하겠다.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이제 무당, 지지하는 정당 없음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외치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들었던 거는 보수 정당은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저쪽은 그래도 많이 나눠주는 뭐 이런 그런 이미지였죠. 그런 이미지가 이미지였죠. 있었는데 예. 막상 까보니까 정반대인 거죠. 그 예전에도 그 미투 논란 터졌을 때도 예. 항상 뭐 우파 쪽이 뭐 더럽다니 막 이랬는데 막상 까보니까 다 이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그 충남도지사, 예.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네. 전부 다 권력, 그러니까 기관장으로 하면서 그 여비서라든가 예. 여공무원들한테 한 성추행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걸 다 감쌌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관련되신 분들 전부 다 지금 재판받고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안희정 씨가 무슨 단합대회인가 가가지고 그래요? 단체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몇 개월 전에요. 몇 개월 전. 근데 그때는 네. 안희정 씨가 이번에 설마 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야? 전부 다 너무 놀란 거예요. 예. 아니 피해자가 명백하게 이거 나온 자체가 2차 가해죠. 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안희정 씨 주변에 같이 간 이제 산에 같이 가신 분들 있어요. 네. 그분들 상당 남자 여자 섞여 있습니다. 네. 난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그걸 또 포용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그 포용 같이 끝까지 가자. 예.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체가 도덕 기준이라든가 예. 또는 뭐 윤리관념 이런 것들이 어떤 일반인의 시민으로서 가지는 그런 기준에 너무 다른 세상인 것 같아가지고 참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야, 참.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이왕 정치할 거면 민주당 쪽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특히 부정부패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인이라면은 저쪽에서는 뭐 해도 어차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하니까 계속돼서 이렇게 강한 메시지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지금 정봉주라든가 네. 송영길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억울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정봉주? 네. 이거는 지금 진짜로. 내가 무조건 버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분들 지금 박민규, 양문석, 네. 공영은, 양분함, 김준혁, 이런 분들 8인차 수준이요. 예. 결코 정모지 더 나쁘지 않아요. 이분들하고 다 또이또해요. 예. 근데 본인만 지금 잘렸지 않습니까? 예. 송영길도 감옥 가 있고. 이재명, 조국은 2심 유죄, 네. 이체가 2년 받았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지금 기소가 돼서 아주 유력한 지금 혐의가 지금 있는 네. 거고요. 근데 송영길은 이제 막 사건 시작하고 있는데 깜빡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자기들 내에서도. 야, 그러면 본인의 이런 연줄이 좀 약한지 아니면은 당 내에서 이런 권력 이런 것이 좀 약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지금 송영길이나 정봉주 그만큼 지금 반대로 양문석이나 이런 공영훈 그리고 박은정 남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이 방송이 사실 원래 조국 저격수 우리 대변인님을 모셨으니까 조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조국 얘기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예. 제가 새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 예. 조국 그 대표 재산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재산이요, 그 법무부 장관 물러났을 때 재산이 네. 5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53억 5천만 원. 예. 그리고 이번에 재산 신고했지 않습니까? 네. 재산 신고했을 때 여러분 보통 직업을 잃고 경제활동 못하고 재판받고 이러면요 재산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써야죠 돈을. 그렇죠. 예.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네. 생활비로 쓰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점점 주는 게 상식이죠. 예. 53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네. 그게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냐면요. 53억 8천만 원입니다. 늘었어요? 3천만 원이 늘었어요. 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이분들이 일가족이 다 재판받고 예.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고 딸은 말할 것도 없죠. 딸도 이제 의사 활동 안 했으니까. 예. 근데 어떻게 재산이 더 늘었을까? 네. 가장 저는 드는 의문이 뭐냐면 변호사 비용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가 거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지금 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마 기사가 났었는데 초호화 변호인단 해가지고 그때 크게 났었어요. 기사에 난 거에 따르면요. 조국 대표가 14명을 했었고요. 정경심 전 교수가 네. 18명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예. 이 두 사람 해도 32명입니다. 예. 32명이고요. 여기에 조민 씨까지 변호인은 구성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못해도 한 40명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사건 수위만 이제 선계를 내면은 그 수만 세알리면 네. 이제 4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변호사 비용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요. 박은정 그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정관예우 하면은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럼 박은정 후보의 말대로 해볼게요. 그 기준으로. 최소 5천만 원 잡을게요. 예. 고박 단순하게 40년만이 돼요. 그 20억입니다. 그 20억, 20억 아니겠지만, 20억이라고 상상될 정도로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드는 많은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예. 어떻게 재산이 줄지 않고 오히려 그러네요. 저축을 하고 늘어났을까? 예. 나는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저축을 잘했나요? 저축의 제왕인가요? 이런 걸 몇 가지 읽었어요. 몇 가지 재산이 늘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옥테크가 있습니다. 옥테크가 뭐냐? 여러분 아시죠? 그 영치금, 영치금으로 해가지고 정경심 전 교수가 그 해에 그 영치금으로 전국 2위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1인 누구예요? 1위 저 몰라 1위 못 써요. 와. 1위 참 그거보다 더 많다는 것도 예.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그 2위를 했는데 그게 2년 동안 2억 4천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영치금으로. 근데 그게 뭐 300만 원이 한도가 아닌가요? 맞아요. 저 아시네요. 그래서 그 계좌가 잠깐 그 영치금 대해 설명드리면요. 예. 그 옥에 있을 때 저기 계좌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네. 계좌는 300이 맥시멈이에요. 네. 그래서 300이 꽉 차 있다. 그러면은 돈을 넣어도 돈이 튕겨 나갑니다. 300이 차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경심 씨는 얼마나 부지런히 그를 확인하고 비우기를 반복했겠어요. 돈이 꾸준히 들어와야 되고, 왜냐하면 그거를 차면요, 바로바로 밖으로 보내줘요. 다른 계좌를 이체시켜줘야 돼요. 이체시켜줘야지 비니까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일과를 아침, 점심, 적어도 한 3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00이, 왜냐면 300을 바로바로 비워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네. 누군가는 10만 원을 보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한꺼번에 100만 원을 보낼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300 됐을 때 뭐 200만 딴 데 보내준 게 아니라 아예 300을 전액을 다 빼서 딴 데 다 넘겨줘야 돼. 그게 자기가 관리하기 수월한 거예요. 예. 보내주는 사람의 금액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옥테크를 해가지고 2억 4천만 원. 그래서 1년 연봉이요. 놀랍게도 1억 2천만 원입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감옥에서 그 나오는 밥 있잖아요. 예. 그거 먹고 산책하고 가만히 방에 앉아 있는데 동양대 교수 시절에 네. 받던 연봉보다 더 받은 거예요. 그 제가 이걸 왜 아니냐? 동양대에다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에 물어보니까는 네. 자기가 확인을 못 해준대요. 네. 개인 정보라서. 근데 이게 얘기해줬죠. 이 1년에 1억 2천만 원. 이거보다 비교하면 많냐, 적냐? 이랬더니 예. 그보다 적대.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받는 월급보다 죄 짓고 깜빡이 가만히 있는 게 더 많이 버는 황당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잠시만요. 그럼 저도 60만 유튜브 채널 잠시만 쉬어도 나쁘지 않은데요. No. 우리 그러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돈 봅시다. 네. 이제 그래서 번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있고, 그다음 조국 대표가 자기가 책을 냈잖아요. 네. 책을 냈는데 이게 단순히 책 판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토크 콘서트를 가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책을 한 권 가져가면서 책 10권 값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세금을 제대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수익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 수익이 뭐냐? 바로 조민의 네. 홍삼 광고, 유튜브 광고가 있었죠. 그거를 먹고 본인이 몸에 변화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게 제재를 받았죠. 의료법상의 식품 광고에서는 이게 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모르고 했다가 또 이제 광고 제재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옥테크, 네. 그 다음에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네. 후원금 받은 거,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한 거, 이제 이 세 가지를 합하더라도요. 예. 전 도저히 변호사 비용이 감당이 안 그러네요. 됐을 것 안 같아요. 차네요. 안 차죠. 예. 근데 남고 저축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조국 대표가 좀 밝혀야 됩니다. 소명을 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홍삼 네. 광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니까 저는 네. 이메일이 많이 와요. 네네. 제안이 상당히 솔깃합니다. 아, 그리고 눈이 마진이 좋아요? 눈이 번쩍 트이고요. 아. 그리고 뭐 이제 대부분의 뭐 광고는 보통 이제 뭐 몇천만 원을 주고선 광고해달라 이런 방식인데 저 홍삼 광고는 좀 특이하게 우리가 물건을 팔 테니까 그 중에 30%를 가져가라. 뭐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조민 세다. 홍삼 제품이 뭐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액수는 모르지만 이게 보통 뭐 69,000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럼 물건 하나 팔면은 2, 3만 원, 5만 원 이제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수천 개를 뭐 수만 개를 이렇게 팔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조민 홍삼 광고가 또 생각 외로 엄청난 액수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참 이런 게 모아져서 이 일부가 그렇죠. 그것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가 계좌번호 개체가 있습니다. 계좌번호 공개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약혼식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혼을 곧 할 거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자기는 실수라고 하는데 그게 실수 아닙니다. 그게 노출이 됐어요? 네, 자기가 노출되는데 그게 어떻게 당사자 또는 PD하고 사인이 없이 그렇게 네. 노출됩니까? 예. 실수가 아니고요. 이제 노출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마 지지자들 사이에서 캡처가 됐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이제 조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후원을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이번에 조민 씨가 벌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예. 그 입시 부정 당사자로서 유죄가 인정됐고 하지만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가서 인정했다. 왜냐하면 1심과 2심에서 계속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거기 인턴 했다 이런 네. 증명서 진짜라고 하다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했다는 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선처를 해서 1,000만 원 벌금을 내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계좌 공개했잖아요. 그 이제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내고 또 연말 뭐 가을에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호텔 예식장 잡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그 예식장 예약을 그 돈으로 예약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왜 그 이분들은 항상 본인 돈으로 안 해요? 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 입으로 말하기 참 그러는데 제가 이거 이제 조국 일가족을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뭐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돈에 대한 집착이 일반인들의 상상을 좀 뛰어넘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를 옮길 때 동국대에서 울산대 동국대 옮길 때 그때 이제 월급 같은 경우도 이중으로 받았었어요. 그것도 월급도 이제 좀 깎이는 게 싫어가지고 네. 울산대 어떻게 뭐 잘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대학으로 옮기면 이걸 취소를 하고 여기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국은 양쪽에서 2달치 월급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2000년이었는데요. 그때 받은 월급이 2달간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제가 자료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조국이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 딸이 이제 학교 다녀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주는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교직원한테 주는 거. 그럼 어느 회사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양대 보면 정교심 교수가 또 학교에서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필로 다 서명하고 도장 찍어가지고 신청서를 냈어요. 제가 서울대 자료 확인한 거예요. 동양대에서 바로 자료 직접 다 확인까지 하신 거군요. 네. 자료고 하니까 내야죠. 근데 보니까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때도 재산이 40억, 50억 가까이 가는데도 매 학기마다 그걸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신청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겉으로는 이제 학자금 지원 같은 거는 성적 순위 아니라 경제 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말을 했으면 자기는 안 해야죠. 신청을 다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아들, 딸 양쪽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갔을 때 그때도 401만 원씩 1학기, 2학기 802만 원이죠.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다 들어갔죠. 근데 그것도 범위를 못 잡았어요. 누가 줬는지. 그리고 부산대도 갔는데 학점이 1.13 만지 깔아놨는데도 1.13이요? 1.13 학점이면 상상이 됩니까? 대학 다시 나실 거예요. 1.1이면 어떻게 해야지 1.13 나옵니까? 학교 전체 꼴등인데요? 그렇죠. 그 전체 꼴등 맞아요. 그 전체 꼴등 했죠. 근데도 장학금을 6배 연달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모든 이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은요. 아주 이제 철미피를 깔고 딱 당당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밖에서는 몰래 그리고 안에서는 야, 내 주게 돼 있잖아. 줘. 이렇게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에 집착이 강합니다. 참, 지금 다른 여러 후보들의 이런 논란을 살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네요. 역시 조국을. 최강이죠, 최강. 최강을 따라잡는 거는. 지금 아까 우리 말한 이제 박민규 후보라든가, 박민규 후보는 왜 오피스텔 86채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 양문석 후보, 아까 11억 사기 대출했었죠. 그 다음에 공영 후보, 아들, 딸, 있죠. 아들, 딸, 특히 아들은 이제 30억 증여, 딸은 이제 불법 채용 의혹이 있는 거고요. 양분함 씨는 또 한남동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들한테 둘한테 나눠줬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죠. 모든 청년 당연히 부럽죠. 이게 박탈감도 느끼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왜 방통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평범한 공무원이어서 힘이 없나.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네. 예. 근데다 김준혁 씨 같은 분은 좀 황당한 얘기를 해요. 이분은 이제 재산 관련된 거 아닌데, 이대생들이 미국한테 성상남 했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또 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똘똘 말아도 저는,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이 의혹이 나중에 사태를 번졌는데요. 그 조국 사태를 따라가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이 1년 9개월 동안 출근 않고 1억을 받았다. 그거 맞아요. 그것도 조국 대표랑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거 역시나, 또 이것도 역시는 역시구나. 그러니까 전부 조국 아바타만 내세운 것 같아요. 조국 아바타가 아니면 여기서 공천 못 받아, 여기서는.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요. 박은정 후보가 검사 시절에 출근을 안 했어요. 근데 출근 안 한 게 각종 이제 이유를 대요. 질병 아프다, 등등.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출근 안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1억을 받아갑니다.
근데 조국 후보도 그랬어요. 조국 후보도 본인도 직위 해제되고 한 번도 학교에 안 나갔었어요. 네. 나중에 받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받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무슨 이 뭐라 해야 되죠? 거기 뭐 그 세계관이 왜 딱 평행 이런 것처럼 예, 이분도 회사 안 나가고 1억 받아갖고 조국도 1억 받아갖고 그 조국은 더 이제 작은 돈 아까 민감하도 그랬었던 게 뭐냐면 민정수석하다가 법무부 장관 간다고 하는 요 잠깐 사이에 그 사이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저기 학교에 가서 강의를 준비하거나 또는 아이들과 연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민정수석 그만둔 날 바로 서울대학교에 복학 신청을 해. 그리고 나서 한 이제 보름 있다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임합니다. 그리고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요 한 달 안 되는 요 기간 동안 월급을 받았어요. 15일치에. 15일치. 그게 한 그러니까 15치 더 넘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800 얼마가 돼요. 그걸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 기억나는 게 서울대에다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요. 조국 대표가 혹시 강의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느냐. 네. 왜냐하면 그때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연구 활동하거나 뭐 강의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안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하고. 근데 그게 일찍 없었어요. 강의 계획서 제출한 적도 없고 강의 계획 문의를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럼 연구실에 출근한 적 있냐 물어봤더니 출근한 적도 없대. 제가 그걸 서울대 확인하고 그때 자료 공개를 했었죠. 너무 파렴치한 거 아니냐. 이 얼마 안 되는 돈. 예.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복학 신청을 하고 법무부 장관 간다는 게 이건 굉장히 교수로서 네. 또는 그 본인이 이제 정의와 상식을 외치는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번 양보해서 정말 그 예를 들어서 정말 민조서 내려오고 교수로 네.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직을 급하게 요청받아서 했으면은 이제 그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계획서, 뭐 학습 계획서나 그렇지. 이런 강의 뭐 계획서 같은 게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불려갔구나 생각할 여지라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런 게 없었다는 건 강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고 연구할 그렇죠. 뭐 계획도 없었다는 거고 그러면 애초에 민정수석 가는 걸 본인이 알면서 다시 그 법무부 장관 가는 거. 예, 잠깐 등록해가지고선 돈 받아가고 다시 또 이게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근데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돈만 열심히 벌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게 약간 다른 얘기한데요. 네. 이게 그 조국 대표가 출마한 거 있잖아요. 창당하고 이게 저는 상당히 가장 큰 거는 복수심일 거고요. 예. 그 자기를 기소했던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인 거고 예.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본인이 이제 한번 해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데도 사람이 나한테 네. 돈을 주네, 후원해 주네. 예. 이거에 뽕을 맞은 것 같아. 이거 뽕이 차오른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 확신이고 자기 연민이 엄청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리플리 주의군이 생긴 거죠. 예. 아시죠? 강력히 자기가 리플리라고 믿는 거야. 리플리한 그 당사를 믿으면 정말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국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고 정말 강력하게 믿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된 거고 그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 진짜 피해자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거든요.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격려금을 주고 예. 후원을 주고 먹을 거 다 주고 차도 닦아주고 네. 뭐 이러니까 이거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창당하면서 이번에 후원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런 저는 그걸 자꾸 조공이라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조공 들어온 것들이 저는 한번 누군가가 투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탁이 돼서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조국의 인마이 포켓에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누군가가 옛날에 그것도 있어요. 그 김남국 씨가 그 옛날에 왜 조국 그 수호 뭐 개싸움운동본부인가 이거 하면서 책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예. 후원금 거둔 적이 있어요. 그게 3억인가 가까이 될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그 책이 안 만들어지니까 네. 그 후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자꾸 네. 물어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피싱 당해가지고 그 돈을 날렸다라고 해서 진짜로요? 그 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네. 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네. 그 조국 관련된 책 내라고 투자한 그 돈이 네. 그냥 싹 사라진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피싱 이것도 나는 피싱인지 아니면 누가 자작인지 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그 통진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좀 기억하는데 그게 왜 기획사 있지 않습니까? 네. 기획사를 통해 가지고 후원금을 세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네. 후보가 물러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들어오는 이런 이제
돈들이 네. 투명하게 쓰이는지, 그럼 뭐 어느 정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민주당 할 것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다 투명하게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 조국 같은 분은 아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눈을 크게 뜨고 저게 주머니가 이제 어떻게 밑작빼기 안 하니까 잘 보시고 좀 그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변의 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혹시 나한테 떨어질 거다 그런 쪽으로 떡고물 좀 예, 떡고물 좀 준다면 감사하게 받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조국이나 이재명 이런 분들이 예, 그 예. 대기업의 낙수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보면은 결국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저수지에서 나온 낙수 효과 아닙니까? 또 네, 그렇죠. 자꾸 새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네. 뭐 50억 클럽 얘기도 나오고 대장동에서 백현동 뭐 여러 가지 쫙 퍼지는 거고. 결국 이 조국이라는 사람도 조국의 이슈를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돈이 자꾸 옆에서 이제 새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돈 되거든요. 정치가 돈이 돼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국민의 어떤 그 위임함, 권한, 권력을 가지고 잘 통치해라, 잘 이끌어달라. 네. 좋은 제도나 사회를 만들어달라. 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이게 생계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나한테 이게 돈이 되는구나. 수단이 되는구나. 이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마 계속 굴려서 부풀려 나가는데 아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아마 조국의 또 색다른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참 다시 한번 저희 이준우 대변인님의 이런 참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간략하게 브리핑만 살펴봤는데 지금 40분째. 그래요? 네. 아직 다 할 얘기 많은데 나 아직까지 하나 더 좀 해도 돼요? 예. 아니 지금 이 참 예. 어떻게 이런 사건 하나하나만 이렇게 살펴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할 정도로 정말 그만큼 이번 총선이요. 정말 아사리판이 났고 정말 이례적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조국 유튜브를 보니까 참 재미난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김어준 유튜브에 이제 그 조국이 출연을 해가지고 김어준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실형 받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법대로 감옥 갈 거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뭐 가야 된다. 막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재밌는 인상 포인트는 조국이 본인은 법대로 감옥을 간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사실상 유죄를 인정을 한 꼴이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뭐 죄는 인정하고 후보로 나선 이런 모습? 이게 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조국 대표는요. 네. 아주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좀 인정을 해버려가지고. 인정했다. 우리 일반 상식 그렇게 이제 예. 보잖아요. 근데 조국은 그렇게 안 봐요. 네. 조국 대표는 어떻게 보냐면은, 제 인정한 건, 유죄는 유죄인 거고, 네. 또 내가 정치한 것도 정치한 거다. 예. 이게 구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네. 이 사회에서 통용이 안 되죠. 네. 이게 상식에 맞지 않다. 그렇게 네. 다 알죠. 하지만 조국 세계에서는요, 죄 지은 사람도 정치는 할 수 있지. 네. 근데 그리고 이게 입시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조국이 어떻게 이거를 치환했냐면은 마치 정치 사범인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이제 독재에 저항한다거나 무슨 뭐 어떤 불의에 저항한다거나 예, 학생운동하다 학생운동 같은 운동권처럼 이제 그런 걸로 치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타깝게도 먹혀요. 그 먹히는 그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김어준 씨 같은 분들 네. 이분들이 조국의 목소리를 계속 반복을 해요. 네. 반복을 하면요 팩트는 하나여도요. 허위로 주작된 허위로 만들어진 그 주장과 해석이 팩트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각자의 해석과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각자의 팩트란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시를 하나니까. 근데 이제 조국 본인부터 포함해서 그런 김어준 씨 같은 분들이 주장과 해석을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요, 어느 순간 그게 젖어요.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 그러면은 팩트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뭔가 이 사람의 실체가 억울한 면이 있겠다 하고 네. 이제 이미지가 치환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는 노리는 좀 거예요. 이해가 됐네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재명처럼 난 무조건 모르고 죄 없고 다 몰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 감옥 간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본인이 이제 과거에 그 학생 운동을 하지 못한 뭐 부채 의식
그런 것처럼 마치 내가 학생 운동하다가 잡혀간. 훈장을 이제 별 달고 오는 것처럼 그러죠. 무슨 조폭들이나 옛날에 이제 주사파 했던 분들이 이제 교도소 갔다 오면은 이제 별 달고 와가지고 더 의기양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배들 더 대우를 해주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거 조국 이제 아까 왜 감옥 가겠다라고 한 것도 충격이지만 자기는 감옥 가서 뭘 하겠다 말한 것도 충격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뭘 하겠다 말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가서 플랭크하고 스쿼트하고 뭐 푸시업하고 이래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거하고 지금 사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정경심 씨가 옛날 감옥에 있었을 때요. 그 조국 대표가 자기 SNS에다가 이제 푸시업 턱걸이 하는 거 행업 매달려가지고 그거 뒷모습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정신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오네요. 배우자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본인은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는 이런 세계관을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저 사진이 결국은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보십시오. 겉에서 누가 뭐라 하니까 살짝 내려가 감춰. 뭐 인정하듯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말하지 또 튀어나왔어. 난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사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 좀 쉬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무슨 감옥이 스포츠 센터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 스포츠 센터. 조국은 지금 뭘 노리는 줄 아세요? 거기서, 감옥에서 스포츠센터 몸 관리하면서요, 영치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의 영치금 2억이 있죠? 2억 4천만 원 받잖아요? 조국의 2년은요, 아마 제가 보기엔 정기적으로 더 빨리, 더 신속하게 300만 원을 계좌를 빌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지겠는데요, 이게? 괜찮죠. 왜냐하면 저건 합법적으로 100% 자기 돈이거든. 이거 좀 궁금한 게요. 이거 세금 처리를 소득세로 해야 되나 아니면 뭐로 처리해야 될까요? 사업자는 아니죠. 사업자 아닌데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게 영치금 다른 후원금 세금을 내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저도. 참 이게 아마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세금이 없이 그냥 생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생으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죠. 영치금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다 소액이기 때문에 다 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거액의 영치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참 다시 한번 저희 대변인님의 이런 날카로운 분석은 그냥 겉에 보이는 걸로만 알아낸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이면에 그 아주 내면적인 것까지 이렇게 파헤쳐서 좀 심리 분석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이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감옥 만약 본인 간다고 그랬잖아요. 가면은 저는 스포츠센터, 본인이 스포츠센터화 이제 자기 세계관을 만들겠죠.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좀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 참 좋겠다. 제가 안 그래도 적당한 심리 상담 선생님을 좀 모셨는데 슬기로운 깜빵생활 나오네. 저 누가 진짜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다. 맞아요. 드라마네요. 혹시 제가 책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우리 조국 교수님에게 추천드리는 저서와 그렇죠. 상담 선생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국 대표가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책을 꼭 넣어드리고 싶어요. 넣어드리고 제가 앞에서 저자 사인을 할 겁니다. 사인을 하고 이 책 읽어보시고 좀 시간 되시면 뭐 간단한 소감이라 좀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책이 지금 몇 세까지 지금 3세 하고 있고요. 3세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 책이 지금 조국의 그 DK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이 서점에 나란히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요? 전시가 돼 있고 근데 DK의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좀 판매 부가 저보다 많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근데 우리 이제 문화 전쟁이라 하잖아요. 우리 김구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서 저도 크게 동감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꼭 문화에서만큼 우리가 일본한테 싸워서 이기고 싶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 똑같은 심정이에요. 지금 저런 책이라든가 우파에서 저런 책이나 컨텐츠, 영화 같은 거 나오면요. 여러분들 그냥 박수만 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좀 이제 응원도 해주시고 또 여력이 되면 구매도 해주시고 그걸 소비를 해서 이 컨텐츠가 순환이 되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런 책이 나오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흩어져 있는 팩트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팩트들을 퍼즐이라 생각하면요, 그걸 맞추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 제가 대신 그걸 맞춰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춰줄 때 어떤 모양인지, 무슨 괴물의 모양인지, 메두사의 모양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 책, 그는 그날 머리를 넘기지 않았다. 이 책을 보시면요. 너무 생생하게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조국의 강, 그를 그대로 리마인드를 하면서 또 한번, 우리가 꼭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고요. 네. 이거 가격이 별로 안 비싸요. 그래요? 여러분들 좀 부담 느낄까 싶어가지고 예. 출판사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10,000원도 안 됩니다. 지금 9,450원에. 그렇죠. 9,450원. 여러분 지금 예.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네. 교보문고나 예스24 딱 켜셔가지고 그거 한 것만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 세트로 다른 거 같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구매해 주시면은 저희 같은 분들이 일할 때 정말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우파 있는 여러 이제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큰 힘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파 진영에서는요. 혹시나 내가 이걸 좀 책을 비싸게 할 경우 좀 이렇게 좀 부담이 갈까봐 더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해서 더 싸게 네, 많은 네. 분들께 드릴까 네. 이 고민을 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더 벌어드릴까 이게 발상부터 시작이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저희 대변인님께서는 한 분이라도 이 책을 더 볼 수 있다면 네. 그러다면 나에게 조금의 이익은 좀 줄어들더라도 그것이 더 좋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네. 반대로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10원이라도 더 벌까? 100원이라도 네, 네. 더 벌까? 이 고민으로 지금 나오다 보니까 참 오늘 방송이 각종 이렇게도 돈 벌 수 있다. 이걸 이제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요, 좀 여유 되시면요, 예. 이걸 이제 좀 몇 권 사셔서 주변에 나눠주시고도 그럼요. 좋아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제 자랑이 아니라 기자분들이 이거 읽어보더니 네. 이게 좀 페이지 터너라고 하잖아요. 네. 술술 넘어가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읽기가 쉽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소설 보듯이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에 읽기도 좋고 또 주변 분들한테 주기에도 다들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제가 자신하기 때문에 꼭 구매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보통 말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책도 재밌고요. 말이 딱딱하신 분들은 또 책도 약간 딱딱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네. 상당히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술술 넘어가는 책이다. 예.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야, 참 오늘 지금 이제 50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오늘 지금 다 터놓으신 거 맞으시죠? 아니에요. 아직 아직도- 많은데. 오늘, 이거 한 번 더 와야겠는데요. 예. 오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참, 이번 주에도 정말 이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이게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런 당에서도 좀 큰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 미래라는 이제 비례 정당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아서 정말로 이런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충실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단순히 입장문만 내면은 거기서 그칠 수 있겠지만 또 여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생생하게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좌파 유튜버들을 한번 쭉 돌아다 보니까 그 민주당 비례정당의 후보들이 지금 그 좌파 유튜버에 다 출연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1번 받은 누구입니다. 그렇죠. 몇 번 받은 누구입니다. 소개드립니다. 김호준 방송가도 그렇고 새날이라는 뭐 이런 좌파 유튜버들 가니까 다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느 방송은 조국혁신당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제 또 한 가지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소통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이런 괴리감을 또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그러면서도 와 이렇게 참 국민의 미래당에 이런 좋은 분이 있네, 말 잘하는 분이 있네, 친근한 분이 있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참으로 이런 정당에서 해줬으면 하는 저의 이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심야 방송도 하나요? 심야 라이브? 예, 제가 이제 제 개인 개인에서? 채널에서는 밤 11시하고 저는 택시값 안 주면 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네. 처음으로 택시값을 드려서 제가 간절히 좀 예. 모셔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도희님께서 되게 좋은 제안 하셨는데요. 아까 유동규의 댄스 네. 그거 구입할 때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랑 같이 사셔도 좋아요. 그러네요. 같이 사면 나중에 두 권이 하나의 배송비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네. 아마 여러분 더 이제 재미있게 네.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참 이번 총선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난번 총선 때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피커 분들이 많이 없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공세에 좀 밀리는 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공세만 맞다가 수비하다가 이게 지는 이런 결과였다면 이번에는요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역공을 하고 네. 이렇게 딱 밀 수 있는 이런 구도가 특히 이준우 대변인
님의 이런 최전방 공격수를 통해서 지금 당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 정말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요 이제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너무 이제 반갑고 고맙고요.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각자의 의견에서도 각자의 팩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팩트가 다르면 판단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이성적인 사회고요. 성숙한 시민 사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분노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해 주십시오. 이번 사전 투표 아시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있고요. 4월 10일 날 본투표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그 좋은 친구분들 꼭 투표장 가서 투표하시도록 꼭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참 재미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이 송교의 젊은 시각에서 아주 알찬 주제 갖고선 또 총선 마지막 이런 직전의 전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